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구 감만동과 영도구 청학동을 잇는 북항대교 사장교회 폐합식이 정관계 인사와 지역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오후 감만시민공원 옆 북항대교 주탑 하부에서 열렸습니다. 북항대교 사장교회 폐합은 2.3m 길이의 콘크리트 사장교 마지막 부분을 해상에서 들어올려 교량 양쪽을 연결하는 공정입니다. 내년 4월 총 연장 1.1km의 북항대교가 개통되면 부산은 광안대교를 시작으로 북항, 남항, 을숙도, 신호대교를 거쳐 거가대교까지 모두 7개의 교량으로 50km 이상의 바닷길이 연결됩니다. 부산항만공사가 기존 계획보다 공공성을 강화한 북항 재개발 사업 계획 변경안을 확정해 해양수산부에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변경안에 따르면 상업 업무지구와 IT 영상 전시지구, 복합도심지구는 기존 안보다 면적이 줄어든 반면 유치시설 용지와 해양문화지구, 공공시설 용지와 공원 녹지 면적은 각각 증가했습니다. 부산항만공사는 토지와 투자 가치를 높이고 지구별로 보행 녹지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항 재개발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인 GS건설 컨소시엄 측은 변경안이 당초 안보다 크게 달라져 사업성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인 조직폭력배처럼 또래 학생들에게 잔혹한 보복 범죄를 저지른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자신들의 폭력을 학교와 경찰에게 신고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김기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퍼렇게 변해버린 멍자국, 귀 주변에는 긁힌 상처까지. 중학생 13살 이 모양은 학교 폭력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또래 학생들로부터 보복 폭행을 당했습니다. 지난해 8월 이 양은 같은 학교 선배인 15살 송모양 등 3명에게 돈을 빼앗겼습니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이 양의 아버지가 학교에 이 사실을 알렸고 학교 측은 송양 등 2명을 전학 조치했습니다. 8달 뒤인 지난 4월 징계를 받은 송양의 후배 13살 황모양 등이 이 양을 공사장으로 불러 보복 폭행을 가했습니다. 폭행 사실을 학교에 알려 성배가 징계를 받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여중생 6명은 이 양을 공사장 구석에 몰아넣고 집단으로 폭행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삽을 들고 때리겠다며 위협하기까지 했습니다. 가해자들은 여중생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지만 폭행 전에는 술도 마시고 폭행 후에는 7시간 동안 피해자를 끌고 다니는 행동으로 보아 상당한 대담한 행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동급생을 보복 폭행한 18살 이모군 등 3명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자신들이 명품 바지를 빼앗은 것을 경찰에 알렸다며 야산으로 끌고 가 마구 때렸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강했고 자기 자신을 타인에게 어떻게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하다는 거죠. 네. 특히 자기보다 약한 아이들에게 자신의 힘을 발휘함으로써 자기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거를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에 굉장히 익숙한 아이들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10대들의 보복 폭행이 수위를 넘어서고 있는 만큼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대책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기태입니다. 다국 지역 기업인 제너럴 일렉트릭이 조선해양사업 총괄본부를 부산에 설립하는 방안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지2의 글로벌 조선해양사업 총괄본부 사장이 최근 부산을 방문해 사업 부지를 의논하고 갔으며 다음 달 말쯤 부산시 차원의 행정 지원을 약속하는 MOU를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룹 내 조선해양 사업을 주도하게 될 지코리아는 해운대 센텀에 조선해양 총괄본부를 두고 강서구 부산연구개발특구에 관련 생산 기반 시설을 두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 경남 4개 대학 총학생회가 오늘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을 규탄했습니다. 4개 대학 총학생회는 오늘 오전 부산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의 정치 개입과 경찰의 수사 축소는 민주주의 후퇴이자 국민에 대한 범죄라고 규정하고 철저한 수사와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부산대 총학생회 등은 앞으로 1인 시위와 서명운동, 촛불 집회 참여 등을 통해 지지 여론을 확산할 계획입니다. 한국전쟁 63주년을 맞아 한국전에 참전했던 유엔군 전몰 용사들을 추모하는 헌화제가 오늘 오후 남구 대연동 유엔기념공원에서 열렸습니다.
헌화제에 참석한 이들은 전몰용사들의 묘비에 국군과 유엔군을 상징하는 무궁화와 장미꽃을 바치며 고귀한 희생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한국전쟁 63주년을 맞아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산화한 호국영령을 기리는 기념행사가 개최됩니다. 부산시는 내일 오전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참전용사와 보훈가족 등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63주년 6.25 전쟁 기념식을 갖습니다. 또 양산 통도사는 내일부터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는 100일 기도에 들어갑니다. 부산민주공원 노조가 26일 예정된 추가경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민주당 부산시 당사 점거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노조는 오늘 오전부터 민주공원 예산 삭감을 주도한 민주당 소속 시의원에게 항의하는 뜻으로 시 당사를 점거하고 삭감된 예산을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예산심의 과정에서 부산민주공원의 올해 요구액 11억 800만 원 가운데 53%를 삭감해 공원 운영에 파행을 빚었습니다. 르노삼성차 경영 정상화를 위한 시민대책위는 오늘 부산시의회에서 시민대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부경대 윤영삼 교수와 민주노총 금속노조, 이성숙 시의원 등이 패널로 참석해 최근에 르노삼성차와 관련한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왜곡된 부품 수입과 로열티 지급 관행을 비판했습니다. 시민대책위는 르노삼성차 사측과 부산시를 오늘 토론회에 초대했지만 양측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광안리 해수욕장 옆 광안리 해변로가 다음 달 6일부터 8월 31일까지 차 없는 문화거리로 운영됩니다. 수영구청은 해당 기간 동안 밤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 언양 삼거리에서 만남의 광장까지 차량 운행을 전면 통제하고 다채로운 문화공연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시가 부산도소매 생활유통협동조합이 제출한 공동물류센터 사업 신청을 부적합 사업으로 결정했습니다. 공동물류센터 사업을 위해 기장군 일광면 3만 3천 제곱미터에 35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이었지만 부산시는 부지 매입비와 건축비 300억 원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지나치게 많고 사업 신청자의 신뢰성을 담보하기도 어렵다며 부적합 결정 사유를 밝혔습니다. 도소매 생활유통협동조합은 국비와 시비 315억 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조합이 확보한 자금은 4천여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